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를 함께 하고 있는 김기현이요. Let's get it. 배야. 오늘은 생물 파트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63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을 거. 선생님 여기는 생명 2 내용이야. 그쵸. 일단 느낌적으로 생물하면 우리가 뭐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는 암기만 하면 되는 파트라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외울 때 좀 잘 좀 외우세요. 특히 승강할 때 승 뒤진다. 알았냐? 그래서 여기는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좀 뭐 그 다음에 외우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책이 없는 내용도 좀 할 거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163쪽에 제목은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어보자, 여러분. 자, 이 빅뱅 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빅뱅에서 우주가 탄생을 했어. 우주 탄생한 다음에 그 뭐라 그러냐?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럼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생명체라고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생명체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포막이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되냐? 그래서 바이러스 선생님이 생명체라고 했냐 안 했냐? 안 했죠. 바이러스 생명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게 간지럽지? 샤워를 잠깐만. 자, 그래서 잠깐. 자, 뭐야 눈빛은? 뭐야? 뭐? 야, 니네 이 한겨울에 뭐 매일 샤워하는 사람처럼 니네 표정을 보고 있어? 솔직히 너 매일 샤워해? 너 매일 하지 않잖아? 자, 매일 하지 않잖아? 뭐라고? 나는 깨끗한 너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루 2번 하냐? 그래? 아침 저녁 하는 거야. 잘 때 자기 전에 하는 좀 의외인데?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야. 그 다음 이런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눈, 코, 귀, 입, 팔, 다리, 심장, 폐, 위, 간 이런 것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기본 구성 체계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또 뭐 배웠냐면 식물들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있었어. 얘는 식물한테만 있는 구성 단계야. 그래서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요 단계로 가는 거고, 동물은 특이해.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대신 기관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자. 그래서 이미 바이러스는 왜 내가 세포라고 하지 않았냐면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세포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거기 163쪽에 보시면 뭐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밑에 막 구성 단계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요거는 나중에 진짜 외워. 나중에 기회 되면 외우게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거는 164쪽에 있는 내용 시작을 할 거야. 자, 여기는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단어가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또 얘기지만 책에 없는 단어들도 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중에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거나 이런데 이것들이 생물은 안 하더라고. 왜? 나중에 뭐 외우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생물도 무조건 이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라는 거 이해합시다.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예를 들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세포는 이렇게 특별한 모양이 좀 없이 그리는 편이고요. 식물세포는 이렇게 네모나게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 승진, 승강할 때 승. 그러면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왜 모양 차이가 나죠? nothing? 몰라? 그냥? 자, 정은아, 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이렇게 모양 차이 나지? 개새끼야. 뭐 나한테. 자, 정은아, 왜 그럴까? 야, 중학교 배웠던 거 있잖아. 동물세포는 없는데 식물세포는 벽이 둘러싸여져 있어. 들어봤죠? 알았어. 그래서 식물세포는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벽을 무슨 벽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세포벽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포벽은 식물한테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없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일정치 않습니다. 대신 아까 뭐랬냐면 세포라고 하려면 반드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보호막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포막이라고 부를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자, 세포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유전물질이죠. 우리 저번에 유전물질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유전물질 다시 한번 배울 일이 있다 그랬잖아. 우리 여기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자, 유전물질은 선생님이 DNA하고 RNA를 얘기했어, 그렇죠? DNA하고 내가 비웃지 마, 이 새끼야. 왜? DNA가 웃겨? 어? 그죠? DNA하고 RNA가 있는데 DNA, RNA를 보통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핵산이라고 불러요. 핵산. 그래서 유전 물질이 요 안에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보호막으로 쌓여 있어야 돼. 그래서 보호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보호막으로 이렇게 쌓여있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죠? 얘 이름이 뭐라고? 핵이야, 핵. 보시면 선생님 구멍을 뚫어놨죠? 왜 그러냐면 핵도 필요한 물질 흡수하고 밖으로 방출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진 않아. 그래서 핵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뭐라 부르냐면 핵공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자. 다시 한번.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내가 뭐라 부른다? 핵산이라고 부른다. 핵산은 DNA하고 RNA를 얘기를 한다. 어려운 말 아니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핵 속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유전물질 가지고 뭐 하냐면 일종의 지도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도 혹은 뭐 설계도면 같은 게 들어있어서 필요한 물질 만들어라 이런 게 다 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필요한 거는 물론 요 세포 안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세포 밖으로 빼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세포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어. 세포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세포 밖으로 물질을 이동하는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포체라고 부를 거야. 알겠나? 자, 다음. 자, 우리 몸 안에서 제일로 중요한 성분이 뭐랬냐? 물, 그 다음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진짜 중요해. 니네 몸에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었죠?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엄청 필요해.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단백질은 뭐와 뭐의 연결이었어? 나 수업 안 하는데. 수업 안 한다. 그치? 왜 가르칠 때마다 자꾸 다 새로운 걸 듣는다 표정을 날 보고 있지? 단백질은 뭐하고 뭐의 연결이라고 했어요. 펩타이드 뭐라고? 성공할 때 승. 개새끼야. 어? 자, 뭐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었잖아. 나 책에 있는 거만 읽고 넘어갈까? 나 진짜 되게 방금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느낌이 들었어. 이 새끼들 물리할 때는 이렇게 이 새끼들 쉬웠지? 응? 자,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중요한데 세포 내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이렇게 실 같은 걸로 꼬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자 표현을 할 겁니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보솜이라고 부를 거야. 자, 리보솜 무슨 기능한다? 단백질 만드는 장소야. 그러면 단백질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리보솜이 여러 군데 막 펼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좀 자세하게 봤더니 대충 그릴게. 요 리보솜이 소포체에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소포체가 있고 한쪽은 별로 안 붙어 있더래. 다시 한번. 여기 소포체가 있는데 동물 식물 마찬가지야. 소포체가 있는데 리보솜이 조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소포체가 있더래. 자, 내가 손에 설탕을 싹 뿌리면 매끈매끈하냐 거칠거칠하겠냐?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니네 지적 수준에 비해서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네. 내 피부에 설탕을 뿌렸어. 뭐 할 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부들부들해 거칠거칠해. 당연히 거칠거칠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소포체도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으면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거친 면 소포체라고 부를 거야. 알겠냐? 그러면 한다. 리보솜이 안 붙어 있는 매끈매끈한 소포체를 뭐라 부를 거냐면 그냥 매끈면 자 소포체라고 부를 건데 일단은 소포체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렇다면 거친면 소포체의 기능은 뭘까? 책 안 나와. 이거 생투 내용이라니까. 자, 거친면 소포체는 무슨 기능을 할까? 뭐가 많이 붙어있어? 지금 리보솜이 많이 붙어있잖아. 리보솜 뭐 만들어냈는데? 단백질.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는 뭐를 운반한다고?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게 거친면 소포체야. 알겠냐? 그럼 매끈면 소포체는 단백질 말고 지방 같은 거 운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물질 만들어냈어. 자, 내가 뭐 단백질 만들어냈어.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잠시 저장을 해놔야겠지. 그래서 저장하는 장소가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나와서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형태로 있는 것도 있어. 자, 납작한 주머니 형태로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골지체라고 할 거야. 그럼 골지체의 기능은 뭘까? 저장 장소라니까. 저장했다가 필요한 뭐에? 풍비하는 게 이게 골지체라고. 따라오고 있어? 안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세포도 여러분 니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자꾸 생명체 하면 니네가 다세포 생물이잖아. 그렇지. 근데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어. 근데 다세포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만약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걔를 제거할 수 있는 백혈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단세포도 마찬가지야. 단세포도 내 몸에 없는 게 들어오면 세포 안에 없는 게 오면 걔를 잡아 죽이는 게 필요해. 야, 백혈구가 세균 같은 거를 먹어서 죽이는 거 알죠? 걔를 우리가 식균작용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세포 안에서도 그렇게 먹어서 소화시켜서 분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서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소와 효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소솜이라고 부를 거야. 일단 이름이 헷갈리겠죠. 리보솜, 리소솜. 간단해. 리보솜은 단백질 만들어. 리소솜은 소와 효소를 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써줄게요. 자, 리소솜은 소와 효소를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해한다. 참고로 여러분, 세포 하나가 평생 사는 건 아니야. 세포도 뭐 하냐면 중간에 다른 걸로 교체가 필요한 세포들도 있어. 그러면 얘네가 일생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 자살을 해, 자살. 어떻게 자살하는데? 요 안에 있는 리소솜 같은 거를 깹니다.
깨면 거기 있는 소화액이 나머지 다 녹여. 그러면 세포가 결국 죽게 되는 거야. 이게 세포 자살이야. 그 의심스러운 눈빛은 뭐지? 내가 얘기하면 일단은 구라 같아? 이 새끼가. 자, 리보솜, 리소솜 이해되죠? 리보솜은 뭐 만들었다고? 단백질 만드는 부분이야. 단백질 합성하는 거를 리보솜. 리소솜은 소화의 효소. 리보솜은 단백질 내서 기를. 리소솜은 소화의 효소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기관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 볼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합시다. 그러면 자, 사람은 왜 밥을 먹냐면 에너지를 얻어내려고 밥을 먹는 거거든. 세포 내에 밥을 먹었으면 세포 안으로 영양소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 영양소를 뭐 하냐면 더 잘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어. 그 에너지 만드는 공장을 뭐라 부르는지 아는 사람? 오케이. 간. 세포 내에 간이 들어있어. 우리 승진이가 지구인이 아니야. 쟤는 세포 안에 간이 들어있어. 근데 승진아 한 30% 가까이 갔어. 간 세포에 유독 많은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 들어봤어? 미토콘드리아라고 안 들어봤냐? 처음 들었죠? 아, 나 진짜. 그래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니네가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체온 유지하는 거 다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걔는 중요 부분이야, 안 중요 부분이야? 핵 중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김새를 일단 대충 그릴게. 보통 생김새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미토콘드리아야. 다시 한번. 자,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그린다. 얘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고3 수업을 하는데 이 고3들 여러분 똑똑한 고3이 있고 얼빵한 고3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고3도 있잖아.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막 수업하다가 야 세포 내에서 에너지 만드는 공장 이름이 뭐야? 승진이 같은 놈이 그러는 거서 왜 이거 웬일이야? 그래 그거 어디? 그래 그거 어디? 미토콘드리아노. 걔는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미토리콘드리아노였어. 그래서 미토리콘드리아노 알았죠? 미토리콘드리아노 대신 장점은 금방 보여지죠? 미토리콘드리아노가 에너지 만드는 공장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미토콘드리아 기억이 안 나. 병신처럼 미토리콘드리아노 이런 짓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에너지 만드는 공장인데 조금 멋있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포 안에서 호흡하는 장소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몸에 지금 체온 유지하고 있는 거 다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동물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밥을 먹으면 돼. 밥을 먹으면 밥을 소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로 양분을 전달해 주거든. 근데 식물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갑자기 밥 시간 되면 식물이 띵동 자 밥 먹자 아침에 밥 먹어? 그러진 않잖아요. 식물은 그래서 양분을 어떻게 섭취하니? 쟤 그냥 바보는 아니야. 조금 봐봐. 개새끼야 잘했어. 증명할 때 괜찮아. 그래서 광합성 통해서 에너지 양분을 만들어냈는데 광합성 장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잘 보호돼야 되는데 이 엽록체를 광합성 장소를 엽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해놓고는 동전 쌓여있는 형태로 막 그림을 그릴 거야. 크게 좀 이해해주세요. 크게 대충 됐으니까. 이렇게 있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엽록체라고 한다. 엽록체는 그래서 광합성 장소입니다. 요래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동물은 또, 그러면 이제 내가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에너지 만들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재료 만들면 항상 뭐가 나오니? 노폐물이 나오죠? 그래서 노폐물을 주로 물에 녹여서 많이 운반을 해. 그래서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은 거야. 그러면 동물은 큰 문제 없는데 식물은 갑자기 밥 다 먹고 선생님 그래서 왜? 오줌 내려와요. 그래서 껍질 쫙 보고 싸나?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식물들은 뭐냐면 세포 내에 노폐물 저장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세포 내에 노폐물 저장하는 장소를 뭐라 부르냐면 에포라고 부를 거야. 뭐라 부른다? 에포. 동물 세포에도 에포가 있는 세포들이 있어. 그래서 에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 이해되지? 세포 내 소기관을 다 배울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도 통합과학 내용을 벗어나고 있어 지금. 그 다음 나중에 세포 개수를 늘릴 때 보통은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죠. 뭐 이분법을 하든 아니든. 그러면 세포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핵이야. 유전 정보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얘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세포 분열한다. 이제 중3 때 배웠잖니. 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했던 거 기억? 혹시 중학교도 검정고시야? 어? 너는 초중고를 다 검정고시 출신하면 안 돼. 그래서 자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를 움직여주는 그물 역할을 하는 게 있어. 걔가 방추사라는 건데 식물 세포에는 거의 없어요. 주로 동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그 동물 세포에서 그물을 이렇게 말아놓은 거를 이렇게 말아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체라고 부를 거야. 뭐라 부른다고? 중심체.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정도가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실 이것저것 뭐 많이 한 것 같지만 몇 개 안 돼요. 알겠니? 자, 책 잠깐 볼까요? 자, 164쪽에 그래서 첫 번째 세포 내 소기관 첫 번째 핵. 자, 유전 물질인 DNA 혹은 RNA가 들어있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정보가 다 담겨 있다. 두 번째 리보솜. 자, 단백질 합성 장소 줄 치워 주세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 그다음 소포체는 운반에 줄 치시는데 종류가 뭐뭐 있다고? 잠깐 볼까요? 소포체는 종류가 뭐뭐 있다고? 거친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가 있어. 자, 거친면 소포체는 주로 뭘 운반한다고? 그렇지, 단백질을 운반하는 거야. 자, 매끈면 소포체는 그 외에 지방 같은 거 움직인다. 그 다음 에포는 자 저장 장소다. 그 다음 엽록체 광합성 장소고요. 미토리콘드리아노 세포 일어나는 장소고 에너지 만드는 장소다. 세포막은 자 내부와 외부를 보호하는 막 구조고요. 세포벽은 형태를 구성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요 얘기 하나 할게요. 자 봐봐. 자, 이 중에서 간다. 되게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 누구냐면 핵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예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거는 좀 없어도 혹은 좀 길을 잘 못해도 어쨌건 살아가는데 당장 목숨하고는 관련이 없어. 뭐 운반 못한다고 죽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혹은 핵 이런 거 다쳐버리면 밥 못 먹어. 에너지 못 만들어내.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래서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다 이 표현을 뭐라 부를 거냐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이중막 구조를 일단 누가 있을까?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노. 그 다음에 엽록체. 얘네는 굉장히 중요한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보시면 에포라든지 그 다음에 골지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일종의 주머니 형태로 돼 있어. 그래서 보시면 리소정, 골지체, 뭐 소포체, 에포 이런 애들은요 한 겹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단일막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단일막 구조 적어놓고 다 외우려고 보니까 너무 많더래.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야. 일단은 이중막 구조는 뭔지 알겠고 혹시 이 중에서
막으로 쌓여있지 않은 게 있나요? 오, 그게 있어. 그래서 막으로 쌓여있지 않은 애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막구조가 아닌 거. 이해되죠? 대표적인 막구조가 아닌 게 누가 있냐면 리보솜이, 하면 안 돼 여러분. 리소솜 아니야. DNA 만드는 리보솜이 막구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중심체는 그물이 내가 말려있는 거랬죠? 그래서 중심체가 막구조가, 그래서 막구조가 아닌 게 중심체라는 것도 있어. 요거 이해되지? 그리고 뭐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안 배우지만 핵 속에 리보솜 만드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리보솜 만드는 장소를 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학교에서 배우면 땡큐, 안 배우면 그냥 책에서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은 다 우리가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거 하나만 쫙 필기할게요. 저희 두 가지 필기를 이렇게 시켜줘요. 지금 집중이죠. 조금 짜증나는 단어 하나 할게요. 자, 세균 같은 애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를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그렸으면 요 안에 내가 핵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세균 같은 애들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유전물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 표현 이해되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핵이 있는 세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진핵세포라고 불러. 진핵세포. 니네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가 진핵세포예요. 그런데 세균 같은 애들은 핵이 없어. 핵막이 없어. 유전물질이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원핵세포예요. 단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았지? 와, 선생님 딸랑 지금 반 페이지 하는데 내용 겁나 많이 했지. 알았죠? 잠깐 필기하고 다시 또 지고 나갈게요. 필기해 주세요.